자, 다음 양택에서 형세를 보는 방법. 즉 여기서 형세라는 것은 집터를 보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산을 보는 방법하고 이게 똑같이 이제 양택에서 형세를 보는 방법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 있습니다. 여기 첫 구절 나오죠. 여기 황심아라는 사람이 실제로 양택 이 천료를 원나라 때부터 쓴 사람이에요. 그래서 황심아가 이야기를 무릇 수도나 도읍에 드는 넓고 크며 둥근 소반 모양이다. 이게 금반형이라는 얘기죠. 이게 약간 높으면서 이렇게 둥글게 된다. 민가와 관청이 가까우면 길하지 못하는 수기가.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관청 옆에 사는 것은 별로 이렇게 그거 하기는 좋은데 사는 곳은 별로 안 좋아요. 자, 똑같은 말이고요. 그리고 자, 산골짜기 움푹 패인 곳은 다른 소방입니다. 이게 아까 얘기했죠? 약간 올라와야 되는데 산골짜기 움푹 패인 곳은 집터를 하지 못한다 하는 얘기죠. 자, 무릇 도시의 터는 높은 것을. 자, 이것도 이제 똑같은 얘기죠. 도시의 터는 높은 것을 귀히 여기고 도시 근교에 높고 긴 것은 후종사가 된다. 이게 항상 우리가 양택하고 음택의 차이가 있죠. 양내 음수죠. 예. 양내 평평하게 하니까 높은 것이 음이죠, 그죠? 또 산은 어때요? 뼈쪽 이렇게 높으니까 평평한 것이 혈이죠, 그죠? 그래서 축동평란이란 말이 그래서 나온 거죠. 축동평란이란 말이. 여러분들이 향화지지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향화지지라는 것은 집토로 쓸 수 없고 좀 약간 그게 쓸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사당이나 이런데 이건 똑같이 이건 우리가 불가장지라고 이름 나와요. 그 양택에서도 보면은 시불가장지에서 쓸 수 없는 곳이라고 도축장 근처 뭐 재단이나 묘토 이런 게 할 수가 없다. 그리고 또 사방이 넓고 혼자 있으면 이것도 똑같은 얘기죠.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뭐죠? 오불가장지 보면은 동단 석산, 홍산, 그죠? 단산. 예, 떨어져 있기 때문에 안 좋다는 얘기죠. 홀로 있는 집. 그다음에 높은 탑이나 가까이 염정 화성이 안 좋다. 이게 실질적으로 화성체가 있으면은 여 밑에다 집을 지으면 거의 다 망합니다. 단지 화성체나 이런 것은 어때요? 이렇게 가서 옆으로 가죠. 이렇게 옆으로 가야 돼요. 왜 그래요? 얘기했죠? 자, 금성하고 토성하고 이것은 정몽으로 떨어지죠. 그래서 금성체 밑에는 집을 짓을 수 있어요. 이렇게. 근데 목성체는 어때요? 목성체는 아무나 뿌리고 이 나무 뿌리가 어디로 갈지 모르죠. 네. 그래서 약간 밑에 짓는 것보다는 약간 떨어져서 좋아요. 화성체도 바로 떨어지면 약간 좋았어요. 수성체도 그렇죠. 수성체는 뭐 상관없으니까 그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어때요? 불도 어디로 튈지 모르죠. 불은 기운이 강하니까 정에다 쓰면 어떻게 해서 안 되죠. 그래서 이런 것은 아까도 스님 사진에서 봤다시피 다 네. 이런 것들은 거의 맞아 떨어져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뒤에 봉우리가 둥그러다 그다음 정에다 쓰니 맞고 토성체들아 정에다 쓰니 맞고 근데 화성체다 그러면 절대 밑에 쓰지 말고 옆에 피해라. 이것만 여러분들 알고. 그래서 이제 녹전 토성 있잖아요. 녹전토하고 토하고 차이는 자 원래는 이제 토성체는 이게 각이 있다고 그러죠. 네. 근데 이렇게 생긴 게 있어요. 녹전 골이죠, 골. 골진 녹전토. 거기는 그 어린 맥을 보고 써야 되니까. 이 녹전토는 이 골로 나오기 때문에 이걸 골로 나오더니 맥이잖아요, 이게 맥. 몇 개 맺을 수 있어요. 단지 이거와 이거 차이는 이것이 정이에요, 정. 그렇죠. 올바른 거예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여러분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요렇게 튼 데 밑에 마을하고 여기에 있는 마을하고 차이점이 있어요. 대체적으로 같은 토성인데 이런 녹종 토성 밑에는 거의 다 운수업들이 많이 나와요. 운수. 그 다음에 이상하게 좀 약간 이동수가 있는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요. 이런 데는 마을이 들어가요. 마을이 들어가요. 그래서
대개 이제 이런 것은 이런 데다가 마을이 들어가면 관청이 들어가면 하나 그 정부 형태가 되죠, 그죠? 근데 같은 녹전토인데 밑에 가서 보면 거의 이쪽에서 우사나 그다음에 물류창고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러는데 우리 동네 아, 그게 생겨났는데 물류창고를 지금 내년에 10월달에 다 끝났어요. 이 그런 게 녹전토예요. 네. 그걸 짓고 있는데 그 왜 꼭 그거 같더라고. 녹전토예요. 녹전토. 그게 아니고. 녹전토 맞아요. 이게 이 정으로 되는 거. 그래서 같은 토라도 이게 성질이 틀려요. 서울에서 저 남사 가는 쪽에 이거 그 그래. 형인데 거기다 물류창고 만들거든요. 그거 사진 찍어 놓으세요. 네. 되게 좋은. 그래서 그런 경우가 나와요. 네. 멀리서 와서 토수성체인데 네. 거기다 집을 짓든가 뭘 해야 되는데. 그렇죠. 아니에요. 이상하게 물창고 들어와요. 아니면 우사가 들어든지 이렇게 막 움직일 수 있는 것들이 많이 들어와요. 그다음에 또 이제 아까 앞에서 우리가 했던 거예요. 순수국에서는 사람이 흉하고 역속에서는 사람이 똑같은 말이죠, 그죠? 그죠? 만약 역으로 된 거리라면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양택에 트는 방정해야 된다, 단정해야 된다, 담장이 있어야 된다. 항상 여러분 담장도 좀 보세요. 담장은 왜 필요할까요? 그죠? 이게 참 문제 이것들 굉장히 많아요. 요새 집진 우리 전원주택 보면은 담장을 무시하는데 어떻게 보면 담장이 굉장히 중요해요. 교수님, 저 텐자나무라든가 그 나무를 심는 건 아니겠죠? 나무를 심어도 되는데 탱자나무는 뭐예요? 화성식 가시죠. 네. 그래서 별로 이렇게 안 좋아요. 이렇게 빽빽한 나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옛날 그것도 이렇게 텐자나무 많이 쓰는데. 단정하게 해주면 상관이 없는 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나무를 심어서 하는 것도 상관이 없다고 봐요. 왜냐면 나무는 빽빽하게 심어서 이게 울타리 만드는 것은 괜찮아요. 담을 치는 것이 더 좋겠지만 왜냐면 어차피 기온을 갈무리하는 것들이니까. 담장의 높이는요? 응? 담장의 높이는? 집보다 담장이 높으면 안 되지. 감옥이지. 그러니까 어떤 데는 무릎만큼 오고 이게 어떤 거는 대청에 올라가서 네. 대청에 올라가서 앞이 보여야 돼요. 보일 정도. 거의가 낮잖아요. 요새 담이요. 그렇죠. 그거는 어떻게? 낮게 너무 낮으면 안 돼. 그거는 왜냐면 요새 이제 집 지면서 그렇잖아요. 이웃과 뭐 허문다 이렇게 하는데 다 좋은 말이지만은 외국에 가보세요. 다 중요한 저택들은 다 고관 저택들은 다 담장 없는 저택 있어요. 이게 자기네들은 관리들은 높은 사람들 다 담장 치면서 일반 서민들만 담장 허물으라고 그래요. 그다음에 근데 담을 치면은 집이 근사하게 안 보이던데요. 아니죠. 네. 보시면서 이게 나중에 뒤에서 한번 나올 거야. 그래서 담이 없으면 좀 뭔가 담. 틀어지고 엉성해 아니 보이잖아. 그러니까 영상이 담을 보이시면. 좀 요즘 그다음에 얇게 잘 치면 그다음에 집이 어둡고 나무가 있고 등나무가 있으면 음산하다. 왜 요새 그 참 그 전원주택 중에서 어떤 집도 봤냐면 이렇게 마당이 있는데요. 이렇게 지어졌어요. 여기 대문인데 문에다가 한 소나무 하나를 이렇게 놓고 또 소나무 하나를 이렇게 놨어요. 아치를 해놨어. 이게 뭐예요? 목매다는 거예요, 이거. 그러네. 목매다는 거예요, 이거. 장비로 해도 안 좋다. 아, 이게 자전이 안 좋은 거예요, 이거. 나무도 또 특히 나무를 이렇게 해놨어, 이렇게. 딱 뭐 하면 좋아요, 그거. 그다 딱 걸어서 목매다가 딱 좋죠. 저도 이건 안 되는데, 이렇게까지 있는 집도 봤어요, 제가. 그게 하나 이제 치장이라고 해서 해놨는데, 네. 이 나무가 휘어 있거나 심지어는 이제 그 풍수에서는 그 왜 나무 뿌리로 된 탁자도 놓지 말라고 그래요. 왜 집 꼬인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자연의 기운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등나무가 있으면 안 좋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같은 나무인데 왜 등나무를 이게 막 탁 올라가죠? 엉켜버려요. 그거 보이죠? 꼬인다는 얘기예요. 등나무. 갈등이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잖아요. 그렇지. 치하고 그렇지. 그래서 흰나무, 흰나무. 이런 얘기를 이제 풍수에서도 하니까. 주택과 관청은 같지 않다. 관청은 터가 높죠. 노사만큼 지가 흩어진다. 여기서도 그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집이 크면은 압을 한다라는 말도 나와요. 이게. 그다음에 또 이게 주인과 손님이라고 생각해요. 자, 주객이란 말을 많이 쓰죠. 주객.
이제 몇 가지를 쓰는데요. 내 집이 2층인데 앞집이 4층이야. 내가 주지요. 계기죠. 계기 높으면 안 되죠. 내가 높아야죠, 그죠?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앞집이 높으면 주인이 기만을 당한다. 또 마찬가지로 청년과 백화도 똑같이 얘기를 해요. 어떤 것이 크냐에 따라서 이렇게 얘기하는 앞에서 얘기했었죠. 그다음에 대청 앞은 소명당, 중명당.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집을 있을 때 이게 집 안에 소명당이죠. 네. 소명당, 집 마당이 소명당이고 이 앞에 이게 도로, 중명당. 그다음 큰 데가 이제 대명당. 그래서 실질적으로 명당이 커야 된다는 얘기는 소명당도 얘기를 하지만은 바깥에 이것이 커야 된다, 넓어야 된다는 거죠. 똑같이 이제 양택에서도 은퇴가 똑같이 주도를 합니다. 자,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무릇 산곡에서는 대문은 먼저 형국을 논하고 대문을 만들 때 산곡에서는 형국을 논하고 후에 다시 방위를 참조한다. 그런데 도시에서는 대문은 먼저 방위로 먼저 대문을 취하고 그리고 형국이 단나게 됩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이렇게 좀 말은 좀 이상하게 났죠. 산에서는 이게 감방에 있어요. 감방에. 그러면 감좌 이항에 먼저 형국을 논해라. 그러고 나서 물이 이쪽에서 왔는지 이리서 왔는지를 보고 대문을 정해라. 그래서 뭘 먼저 형국을 먼저 논하고 방위를 논해라. 용이 먼저다. 용이 먼저니까. 근데 평양지에서 용이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먼저 대문을 먼저 논하고 대문을 논해라. 왜 그래? 어떤 국에 의해서 대문을 논하려면 뭘 논해라? 이것도 물을 보고 논하는 거죠. 대문을 먼저 보고 방위를 논해라. 순문을 갖는 그죠? 생기. 그래서 평양지에서는 문이 제일 기준이 되고 산에서는 형세가 우선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형세를 보지 않고 문을 갖다가 향을 갖다 남쪽으로 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이게. 응? 또 이 얘기도 하죠. 아까 얘기했죠. 집이 작은데 사람 이것은 우리 황제태경에서도 나오는 얘기죠. 오흉에서 나오는 거죠. 그다음에 또 이제 집이 기둥이 굽은 것. 이 얘기도 나옵니다. 이게 뭐죠? 기둥이 만약 허공에 뜨면 필로트. 집안 가장의 명을 저축하고 필로트죠. 무슨 말이야? 그렇죠. 비르트네요. 필로트 빌라. 아, 필름. 그죠. 이게 안 좋은 거예요. 근데 대들보가 용마를 입은 것입니다. 이게 이런 얘기도 옛날에 한글 보면 근데 실질적으로 이것은 어디서는 안 통해요. 저기 열대 지방 같은 데는 안 통하죠. 밑에 땅이 항상 습기가 있으니까 바다에다 짓기도 하잖아요. 그 1층은 다 비어있더라고 베트남도. 다 그게 전부 다 이거 주차장이에요. 2, 3층에 살고. 태국도 그래요. 태국도. 그게 지형적으로. 지역. 그러니까 지역에 따라서 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니죠. 아니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니죠. 우리는 주차 때문에 그러는데 그리고 밑에 차가 들락날락 뭔가 움직이죠. 그렇죠. 뜨니까. 그래서 근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하나는 양택이기 때문에 양기를 취하니까 밑에 지기는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안정된 기운은 있어야 된다는 이 이론이겠죠, 그죠? 겨울에 바람이 엄청 세요. 밑으로. 근데 요즘은 거의 1층은 그러니까 주차장 못 사는 사람들이니까 그렇게 만드시다. 그렇죠. 잘 사는 사람은 그렇게 안 만들죠. 돈 있는 사람은 그렇게 안 하죠. 돈이 없기 때문에. 필로트래도 아니 거의 뭐 빌라 이런 이게 그게 가게에 다가오고. 문제라고. 이제 그게 왜 그래요? 이게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경제적인 논리에 의해서 하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경제 논리하고 풍수 논리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죠. 그러나 이제 여러분들은 근데 알아- 그러면 거기는 들어가지 말아야 되겠네요. 아니지. 이왕이면 같은 곳을 택한다면 그거보다는 다른 걸 택하라는 게 항상 이런 것을 얘기할 때 항상 그래요. 그럼 뭐 나쁘냐 좋냐를 택하지 말고 하나는 이렇게 돼 있는 데가 있고 하나는 뜬 데가 있다. 그러면 이걸로 갈래 이거 갈래 이럴 때 택하라는 얘기예요. 요번에 그 포항 울산 그 지진 때 가장 피해가 더 많았던데요. 이걸 그대로 보내주죠. 파트가 많죠. 저런 건 다 남았지. 이건 그러면 바로 2층보다는 뭐 3층, 4층이 더 낫나요? 똑같은 거예요? 에이 마찬가지겠죠. 다 똑같아요. 왜냐하면 기운은 이게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이것이 좋습니까? 이게 좋습니까? 이거 가지마. 이런 뜻이 아니라 이렇게 있을 때 어디를 택할 것이냐 최선을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더 빨라요. 그렇게 얘기해 주는 게 좋아요. 근데 알면은 알면은 안 하죠. 그건 안 하지. 그러니까요. 이게 그 아는 사람들은 안 가죠. 아니 그러니까 저희도 저 집에서 맨날 이 풍수 얘기를 하면 머리 아파 죽겠대요. 근데 그걸 갖다가 자꾸 그냥 그쪽으로 한정시키지 말고 네. 예를 들어줘요. 자 지진이라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건 그냥 쓰러져 버려요. 그러겠네요. 그죠? 여러 가지 측면들이 있잖아. 이게 전체적 측면이니까. 그 다음에 여기 나오잖아요. 택지의 터에 제일 꺼리는 것은 욕심을 많이 부리는 것이니 그러므로 차면 넘치고 이지러진다. 이게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는 그 건축 논리에 의해서 뭐예요? 그런 걸 보잖아요, 그죠? 이것들도 우리가 이제 알고만 있고 여러분들 좀 한 번 정도 생각해 줄 필요는 있는 내용들이죠. 양택집성의 택지를 이제 집을 보는 방법들이 집. 자 여기서 이제 하나만 얘기할게요. 자 이제 터역에 이게 북쪽이에요. 이게 남쪽이죠. 그렇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얘기를 해요? 여기를 갖다가 우리 감이라고 그랬죠? 여기를 뭐라고 했어요? 여기를 지진. 그렇죠. 본래 택지 자체를 갖다가 아무것도 없죠. 집을 지었더라도 여기 집을 이렇게 지었어요. 문을 여기다 냈어요. 자, 문을 냈다 봅시다. 그러면 원래 감좌 이양의 손문이죠. 네. 그렇죠. 이것을 갖다가 원래 자리가 궁이라고 해요. 궁. 손궁, 이궁, 곤궁, 태궁, 근궁이죠. 본래 자리 이름을 갖다가 궁이라고 그래. 궁. 자, 그러면 감은 뭐죠? 수죠. 네. 감은 토죠. 네. 음토, 지금 양토, 양목, 음목, 양화, 음토, 음금, 양금이죠. 네. 이것이 원래 궁이에요. 궁. 궁이라고 그래. 자, 이 금, 여기는 간, 토, 그리고 목, 화, 토, 금이죠. 이걸 갖다 궁이라고 해요. 궁. 자, 성이랑은 뭘까? 성. 감좌 이양의 손문이면 항상 우리는 이제 문상기 보기법이라고 했죠. 문에서 보기를 돌려서 쭉 한다고 그랬죠. 네. 한번 돌려보세요. 세모 저기 손. 거친절. 저기 돌려봐야죠. 뭐야? 그 있잖아. 그걸로 이거요. 쉽게 그걸로. 자, 손이 뭐예요? 손이 보기. 손이 당연히 복이죠. 네. 복이죠. 문상기 복이니까 네. 네네. 복이지. 그렇죠. 뭐? 화가 돌려보세요. 문에서부터. 가까워. 이거지. 내가 나중에 해야 되는데 저때. 이거 이제 돌리지 말고 써서 돌리는 방법을 알려줄게요. 다음 시간에. 여기 있잖아요. 여기 보세요. 손에서 이거. 네네네. 뭐 이게 토죠. 토. 천이
오기 이거 하죠. 화. 금은 뭐예요? 육살이죠. 육사은 육살 은수 수죠. 사택은 잘안 그다음에 또뭐 이게 화. 화가 토죠. 음토죠. 이게 뭐예요? 생기죠 이게. 목이죠. 자 간은 뭐예요? 사택만 좋게 나오고. 절금이죠. 절금 이거 뭐예요? 임금 은금이겠죠, 그죠? 은금. 됐어요. 그래서 감좌양의 소문이면은 여기가 목이고 여기도 목이죠. 탐남목이죠. 네 탐남목 그렇죠? 그죠? 생기택이죠. 네. 자, 이것을 성이라고 그래. 성. 벌써. 네, 네. 성이라는 건 뭐예요? 문상기 보기법으로 해서 보기, 천이, 연년 뭐 이렇게 하는 것을 성이라고 그랬죠. 네. 이것이 성이에요. 근데 본래의 궁은 틀리죠. 수주 원래 여기가 수죠. 감이 수죠. 네. 네. 감이 수인데 수생목 집이 목이야. 수생목 좋죠. 네. 여기는 어떨까요? 원래 금인데 토가 왔어. 토가 금이죠. 네. 토금 여기는 어때요? 금생수죠. 좋죠. 금생수. 여기 화가 토 토수 화생토죠. 자 이렇게 이 극하는 것을 봅시다. 문을 봅시다. 문. 원래 여기가 목이었었죠. 목인데 목이야. 목비목이죠. 좋죠. 그런데 좌를 보여 좌. 여기 좌가 어때요? 수생목이죠. 네. 그러니까 좋잖아요. 생기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틀리죠. 또 여기는 어때요? 화생토죠. 또 여기도 그 토생금이죠. 또 다 여기 틀리죠. 금금목이죠. 금금목이죠. 네. 그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걸 갖다가 비교하는 걸 갖다가 우리는 이걸 갖다가 궁이라고 본래의 자리를 갖다가 궁이라고 하고 성하고 비교했어. 그다음에 그게 문상기 보기법을 돌린 것을 갖다 뭐라고 한다? 성. 성이라고 한다. 자 이제 그걸 이해를 했으면 봅시다. 먼저 궁을 정호형으로 나누어 놓는다. 자 정호형 궁을 이렇게 수, 토, 목 이렇게 하고 다음으로 성이 위치한 곳에 궁을 생글 논한다. 어떻게? 만약에 여긴데 생활연료 천절. 만약에 이게 화했다고 생각해요. 여기가 화해. 여기가 화라고 생각합시다. 여기 순대. 화해토. 순대. 이게 화라고 합시다. 화. 이게 화가 왔어. 여러분들. 수극화죠? 석화. 그러니까 이 집이 되겠어 안 되겠어요? 안 되죠. 네. 안 되죠? 이렇게 성이 위치한 곳에 궁으로 생글 논해라. 만약 그 기름의 대를 논하려면 문과 정당이요 생글 논해다. 자, 문과 정당이 이걸 논해라. 이거하고도 어때요? 자, 여기가 뭐야? 여기가 아까 목이었었죠. 네. 목이었죠. 목비 목이죠. 네. 자, 요건 어때? 목하고 토죠. 목하고 토죠. 이렇게 이걸 구해라. 그리고 먼저 전후 이문을 보고 기미. 자, 문이 어디에 있는 것을 봐라. 문이 여기 있더라. 목이더라. 여기 있더라. 문이 여기 있다. 보고 이것을 보고 이거하고 이거하고 같이 비교해라. 이것도 목이고 이것도 목이죠. 그렇죠. 성으로. 그죠? 예. 그래서 이런 것을 봐라. 다음 두 문의 방해가 생기죠. 자, 그러면 문이 두 개 있을 때, 여기도 문이 있고 여기 문이 있을 때, 이럴 때는 서로 상비할 수 있게 해라. 이건 뒤에 가서 나중에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그다음에 층성 이것도 나중에 얘기할게요. 왜냐하면 층간법으로 해서 앞에서 층을 가지고 목성을 이거 올리는 것이니까 이것도 이렇게 봐라. 대문이 가운데 있으면 무슨 문상기법으로 한다. 근데 실제 이걸 하려면은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하려면은 우리가 뒤에 그 문상기보기법 대윤형까지 해야 돼요. 응? 이게 요건 이런 것만 있다는 것만 알아둬요. 어떻게 한다는 것만. 네. 그래서 이렇게 한다는 것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고 어차피 똑같아요. 문에서 단 궁이 뭐고 성이 무엇이나 여러분들 여기서 알아둬요. 왜냐하면 뒤에 우리가 문상기보기법 들었을 때 그 대윤형과 돌리는 방법도 다시 우리가 속지법으로 다시 배워야 돼요. 네. 속지법으로. 이제 저런 거 없이 그냥 바로 손으로 이렇게 딱 해가지고 바로 할 수 있게 그 방법 배워야 돼. 건강 감지. 이거 나중에 일단 이렇게 된다는 것만 알아두세요. 결혼 그냥 넘어갑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디가 부족하면은 어디다 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있어. 네. 이런 것들은 대충적으로 거의 우리가 보통 집을 짓을 때 여기 청룡이라고 그러고 이걸 백호라고 하죠. 그죠? 집을 짓는데 그럼 어떻게 볼 것이냐 집을 짓을 때 청룡 백호를 한 칸을 졌어 이렇게. 그럼 여기가 청룡이고요. 여기 백호예요. 한 집을 갖고 하나 있을 때는 근데 집을 갖다가 여기다 하나 짓고 한 칸 짓고 여기 짓고 여기 졌어. 이게 청룡이고 이게 백호야. 한 집일 때는 1,000만 원 주실 겁니까? 그렇지. 이게 청룡 백호를 볼 때는 여러분들이 항상 집을 기준으로 할 때 집을 볼 때는 집이 하나 이렇게 이거 뭐 청룡 백호 있어요? 딱 해서 청룡 백호 여기 가운데면 중간. 그러면 양쪽이 똑같네. 그렇지 이렇게 보는 거나 또 집이 나 이렇게 이런 터에다가 집을 하나 줬고 여기도 줬고 여기 줬어. 이거 청룡이죠. 그렇죠. 백호고 이건 자기가 본신이고 주고 이렇게 보는 거야. 집을 지었을 때 옆집에도 마찬가지잖아요. 내 것만 가지고 내 거. 만약에 이런 경우는 있어 이런 경우 내가 집을 졌어요. 근데 옆에가 이렇게 돼 있어. 그렇죠. 이렇게 있어. 이럴 때는 이걸 볼 때는 내 걸 기준 옆집 할 때는 이건 청룡이고 이거 백호예요. 네. 그러나 내 집만 갖고 할 때는 내 터에서 할 때는 집을 하나 질 때도 있고 세 개를 이렇게 질 때도 있어요. 그렇죠. 그럼 두 개 질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이 터에 두 개 졌어 이렇게. 그럼 이것도 여기를 중간으로 해서 중간을 보고 여기 청룡 백호로 봐야 되죠. 그죠? 근데 한 채 있을 때는 청룡 백호가 의미가 없잖아. 의미가 없는데 여기가 부서졌다. 이쪽에서 친다. 아, 이쪽에서 친다. 그렇죠. 뒤에서 친다. 어떻게 할 거야? 그때 그럴 때 여기는 청룡이 치니까 장방이가 나쁘다. 여기는 우측이 치니까 둘째가 나쁘다. 그렇지. 앞에는 이제 셋째다. 뒤에는 여식이다. 이렇게 나눠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예, 네. 이해됐어요? 네. 그러면 이것을 갖다가 어디는 어디고 하는 것은 뒤에 나와 한번. 그때 가서 아예 외워버려. 대체적으로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청룡백호를 논할 때입니다. 여기가 청룡이고 백호죠. 네. 여기 중간이죠. 그는 청룡은 대체적으로 일반적으로 청룡은 남자고 백호는 여자라고 구분을 해요. 두 번째, 첫째, 둘째, 셋째를 나눌 때는 여기를 첫째, 청룡. 둘째, 그 다음에 대체적으로 가운데를 셋째라고 하는데 여기를 갖다가 셋째로 해서 대체적으로 여기를 셋째로 하고 뒤를 여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떨 때 보면 여기를 셋째라고 하기도 해요. 이게 첫째와 이게 그렇지 않으면 여기는 첫째고 마지막에 차자로 나와. 장자와 차자로 밖에 안 나와. 장자, 차자. 이게 여러분들이 할 때는 뭐냐면 남녀로 할 때는 하고 첫째, 둘째 할 때는 첫째하고 중간을 내비둬 버려. 거의 중간은 이걸로 보니까 이걸로 보고 첫째하고 막내만 구분해버려요. 이것은 뒤에 가서 구별하는 방법이 나온 게 약간 틀려요. 구별하는 방법들이 각 체계마다 틀린데 이것을 여러분들이 나중에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뒤에 가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서 장방이라고 하면 장녀, 장남입니다. 그렇죠. 응? 장방, 유방, 중방 이렇게 해놨죠. 중방이라고 하면 중남방이 중방. 실질적으로 간방을 얘기하는 겁니까? 네? 그러면 중남은 간방. 아 중남이면은 감이죠, 그렇죠? 올해가 감이 중이잖아요. 그렇죠. 이도 중이고 그래서 중으로 보는 거예요. 여기 청룡으로 보고 여기 백으로 보고. 그래서 이게 중. 중방이 여자를 하니 그래서. 그래서 이건 뒤에 가서 이건 여러분들이 그냥 참고만 하세요. 여기 권택, 뭐 손택 이런 말은 자, 권택 했죠. 자, 봅시다. 자양. 자, 진, 선, 이, 권, 태. 그러죠. 권택이란 말은
곤택이라면 곤좌 간양이라는 얘기야. 아, 공택이. 네. 감택이 뭐예요? 감자 이양이라는 뜻이죠? 이양표. 아까 택 어떻게 해서 택을 뭘로 하다고 했어요? 택을 여기 물이 감싼 것을 기준으로 넣었죠. 국에서 이게 곤택이나 감국이랑 똑같은 말이야. 응? 곤택이나 곤국이나 똑같은 말이야. 네. 또 감좌나 똑같은 말이야. 이게 택이란 말도 쓰고 좌란 말도 쓰고 국이란 말도 쓰죠. 같은 것. 그래서 국을 얘기할 때는 물 안쪽이다. 물 안쪽도 택이죠. 건택이다. 곤택이다 그러면 뭐야? 곤자 간양이죠. 감택이다. 감좌이양이죠. 그러니까 택이라는 건 좌를 얘기해. 그렇죠. 잘 얘기해. 이양. 자, 이게 이제 하나로만 써야 되는데 풍수에서도 여러 개 있어 나중에 헷갈려 버려. 궁이 뭔지 성이 뭔지. 그러니까요. 예. 계속 헷갈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좀 이제 지금 이제 많이 해주잖아요, 그죠? 이것이 이제 양택 찬료에서 요거 한번 좀 보세요. 자, 양택 찬료에서는 양택을 보는 방법 먼저 문 앞에서 수법을 본다. 무슨 말일까요? 서로가 있냐고. 제일 먼저 대문을 보라니. 수법 물이 오는 거. 그렇죠. 물이 여기서 오느냐, 이걸 보라는 거지 수법을 따지는 거 아니에요? 왜 그래요? 이쪽에서 오면 문을 이쪽에 내죠. 이쪽에서 오면 문을 이쪽에서 내야겠죠. 왜? 이쪽에는 나가니까. 이것을 하기 위해서 먼저 수법을 보라. 자, 어떤 오행의 국이냐? 아까 얘기했죠. 물이 이렇게 감쌌으니까 여기가 감이면은 감국이죠. 여기는 물이 이렇게죠. 근데 물이 이렇게 했어. 그러면 잘못됐죠. 이 국이죠. 그렇죠. 그죠? 예. 응. 그래서 국을 봐라. 또 산향의 집이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집이 높고 낮아야 한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이건 나중에 나와요. 무슨 얘기냐면 집을 이렇게 지었을 때, 응? 만약에 그때 왜 그 향을 기준으로 해서 1층이 만약에 금이면 금생, 수생, 목이다. 그러면 어때요? 이것은 낮고 이건 높아야죠. 네. 높아야지. 이 얘기야, 이 얘기. 네? 법칙을 보고 또 주의 문은 어떠니? 주의가 문이 만약에 감좌형인데 문이 동사택일 때 감좌 이양의 소문형 맞죠? 네. 근데 곤문이다. 동문이 안 되죠. 이렇게 해서 문이 어딘지를 봐라. 그 다음에 각 층의 충사 공결이 없는지를 본다. 충사 공결. 자, 이런 것이 있는지 없는지. 이게 이제 이 얘기예요. 빈 곳이 실제 여기서 치는지 앞에 물이 여기서 들어오는지 황천살 이런 것들을 보라는 얘기예요. 네? 충사 공결. 자, 먼저 앞에 가까이 또 그다음에 뭐예요? 앞하는지를 봐라. 앞에서 높은 것이 있는지 없는지 봐라. 또 어느 궤에 있으면 어느 오행에 속한지 본문과 비교해서 태세가 서거든. 이것은 이제 무슨 얘기냐면 나중에 뒤에서도 나오는데 만약에 감좌 이항에 손문을 쳤는데 여기서 이쪽에서 쳤어. 이게 여기서 이렇게 뾰족하게 뭐 치고 있어. 네? 간 방향이죠? 간 방향을 쳤어. 근데 병인년이야. 병인년에 해를 입는다. 병인년이야. 그러면 간이죠, 간. 이제 뒤에서 한번 또 해줄게요. 아니, 납갑법을 쓴다고. 납갑법 하는 방법 안 배웠죠? 저번에 해줬는데 몰라요. 네. 납갑법은 간단하게 어떻게 하냐면, 요걸 가져갈게요. 자, 간. 만약에 우리가, 건이 양이죠. 곤이 음이죠. 네. 그 다음에 젤로 장남 순서 하지 말고, 여기가 장남이 뭐죠? 진이죠. 친손 그 다음에 둘째가 뭐죠? 둘째 남자. 제가 감이죠. 간. 제일 막내가 뭐예요? 해 간이죠. 간. 자, 음에서 제일로 위는 뭐예요? 손이죠. 손. 그 다음 중은 뭐예요? 이. 그 다음에 밑에는 태. 태죠. 이렇게
음양을 딱 구분해. 자, 납갑이라는 것은 갑자를 집어넣는 거야. 갑자가 몇 개 있죠? 갑을 병정. 갑을 병정 부경식이 10개잖아. 10개를 집어넣는 거야. 어디다가? 제일 위에는 여기다가. 제일 밑에는 여기가 갑. 을. 그 다음에 어머니는 뭐가 됐어요? 을. 제일 밑에. 그리고 병을 밑에가. 갑을 병, 정, 보기 무, 기, 경식 경, 신, 임, 개. 풍호. 그래서 부모는 2개씩이야. 낙갑이. 네. 자, 그럼 간이 몇 개? 간방이죠? 네. 병이죠? 네. 이게 병이죠, 병. 그렇죠. 이게 병이잖아, 병. 병인년이라는 어. 이게 병이죠. 네. 자, 임자년에 임자님은 어떻게 될까요? 병하고 임이 충이죠. 네. 그렇죠. 네, 충이에요. 아, 이제 간충이라는 게 있어요. 한충. 그게 병인년 되면은 이 집이 망해. 누가 망해? 장자가 화를 당해. 그렇죠. 왜? 강원도를 기준으로 장자니까. 네. 이쪽이 장망이니까. 이렇게 유추하는 거예요. 응? 잠깐 장자라고 했는데 자, 장자가 아니고 장자. 왜? 자, 항상 집을 이렇게 놓고 가운데로 기준해서 여기는 장자고 여기는 차자고 네. 여기는 중이고 앞에는 이렇게 열잖아요. 그렇죠. 난 진호 헷갈려. 아 근데 이제 간이라도 집의 형세에 따라서 간이 막내 아들이 아니고. 그렇지. 방위는 간인데 네. 간인데 딱 집을 보면 이게 청룡이잖아요. 백고. 네. 청룡이니까 뭐야? 좌축이니까 장자라고 그러잖아. 네. 네네네. 언제 임자년에 되면 네. 장자가 화를 당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는 거야. 요건 이제 나중에 뒤에 가서 또 해줄게 한번. 해줄게 나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갖다가 보는 거예요. 이렇게. 태세가 극한다. 그럼 연에 이르면 모두 화가 따른다는 게 대체적으로 그 집을 딱 보고는 그 집이 어디가 충하느냐에 따라서 이 집은 언제 누가 무엇을 당할 것이다 나와 안 나와요? 나오죠. 나와요. 그걸 저기 있어요. 이걸 갖다가 낙가법으로 많이 사용해요. 그래서 낙가법도 나중에 뒤에 해줄게 내가 한번. 있다는 것만 알고 있어요. 네. 그 다음에 또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집을 보는 방법은 문과 향이 중요하니. 그렇죠. 문과 향이 제일 중요하죠? 네. 그럼 좌는 중요하잖아요? 좌나 향이 반대인데 뭐 똑같은 말이에요. 좌는 좌와 향이 똑같으니 좌와 문이 중요하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뭐가 제일 중요해? 문이 중요하다 이 뜻이에요. 그죠? 문과 향이 중. 아 문과 향이나 좌의 반대말이 뭐예요? 향이잖아요. 문과 향이 중요하다? 문과 좌가 중요하다. 똑같은 말이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문이 더 중요한 거예요. 제일 중요하죠. 제일 중요한 건 문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근데 문하고 좌하고 안 맞으면 안 좋은 거. 그렇지 당연하죠. 그래 그때 문만 중요하다고. 이게 같이 중요해요. 저기가. 교수 있잖아요. 여천 쌍둥이 마을에 22쌍둥이 예. 거기에서 딱 그 찾아낸 게 네. 서울대학교 최창 교수 뭐 생리학 박사 뭐 음료수 뭐 먹는 음식 발견해 뭐였잖아요. 네. 근데 대문이 쌍태봉 쪽으로 나 있는 집에서만 나왔잖아요. 쌍둥이가 대단하잖아요. 그 풍수리가 원래 바로 찾아냈잖아요. 그게. 그건 쌍둥이 같은 거예요. 그거 네. 쌍둥이 같은 거예요. 여기 나오나요, 그죠? 대문이 이게 중요하다. 네. 순양이나 순음이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순양 순음이란 말 했었죠. 네. 네. 주택이 순양이면 남자가 좋지요. 그렇죠. 장가를 들지 못하고 순음이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감좌 이양의 이문이야. 아 감좌 이양의 진문이야.
진호이요. 감자 이양에 감자. 진문이야. 그럼 문하고 감하고는 무슨 관계예요? 감은 중남이죠. 네. 이건 장남이죠. 네. 예. 연년택이죠. 그렇죠. 연년택인데 뭐예요? 순양이죠. 예, 순하고. 이것이 순양이야. 네. 이런 집에서는 어때? 순양이면 남자가 장가를 들지 못한다. 그 남자들 장가 안 가는 집 대문 고쳐. 이스라엘. 또 수문이면 여자가 시집가지 못한다. 그렇죠. 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순양이면 남자. 취재하나 재물은 많으나 무화손이다 그래. 손자가 없어. 남자와 남자끼리 결혼해? 못하죠. 재물은 많이 모으지만 애기가 없어. 같은 이치. 이게 이제 양택 천료나 이게 이제 왜 양택 천료하고 똑같은 게 뭐냐면 양택 삼료 비슷하죠. 네. 예, 양택 비슷하게 그래요. 이거 나중에 뒤에 가서 하고 다 시집장가 못 가면 어떡해? 아니야 이런 얘기가 있은 게 이게 이치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예요. 응? 다 그렇다는 얘기야. 그다음에 시간 많이 지났어요. 이렇게 자 여기까지 합시다. 이렇게 하시죠. 오케이. 아이고. 여러분 일어나시고 수고하셨습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시고 매일.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네. 저번에 가셔서 그 측수 그거 해줄게. 그거 계산하는 거 그 몰라서 답답해 죽겠어요. 아 그래요? 자 그럼 알려줄게. 층수. 층수이. 네, 네. 자 층간법이야. 네. 신문법만 다시 배우고 싶 헷갈려갖고 뭔 말인지. 자 해줄게. 네. 감자 이양에 손문 예를 들게요. 손문. 자 4층 건물이다 봅시다. 응? 꺼야지 그럼.